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신입사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신입사원 입장에서 뭔가 도움될 만한, 그리고 우리 팀장이든 아니면은 우리 선배든 신입사원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신입인데 언제 경력을 쌓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워라밸인데도 불구하고 또 막상 보면은요, 책 볼 시간도 없다 그러고 TV 볼 시간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어때 뭐 좋은 곳에 또는 필요한 곳에 가볼 시간도 없다 그래요. 왠지 바빠. 워라밸인데. 어쨌거나 이제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전문성이 축적돼야 되는데, 그럼 언제 경험을 쌓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안다고 얘기할 때 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좀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냐?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직접 경험 못했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배우면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몇 명일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종교적인 어떤 특이 현상에서 뭐 아련하고 왔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시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 손들어 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안다고 말해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구약, 신약,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만나진 않았지만. 그죠? 또 하나,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갔다 온 사람 우리는 우주인이라 그러죠.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그죠? 근거는 뭐냐?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는 나사라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나사 홈페이지 가면은 화성 자료가 많아요. 안 가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화성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아는 거죠. 안 가봤지만. 그러면 직접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서 논리처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직무 베테랑이 언제 되느냐?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도 가능한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아직 직접 경험 못했지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입사원은 스스로 학습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대부분은요, 신입사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요. 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입문교육, 사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현장 체험 실습, 현장 체험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서 배치 이후에는 담당할 직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현장 직무 교육, 흔히 얘기하는 OJT 또는 멘토링이라 부르는 교육이 제공되어지죠. 그리고 수습이 끝나면, OJT가 끝나면 회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이라는 이 IDP 제도를 n분의 1로서 교육 기회를 받는 거예요. 주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직장인이라면은 혼자 또는 선배나 부서장 또는 회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 역량,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리더십 역량,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관련되는 전문 역량. 근데 리더가 아니면 굳이 리더십 역량을 배울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회사에 속한 직장의 구성인이라면 크게 보면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역량에 관련된 교육 기회를 받게 된다. 또는 스스로 그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 역량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지식 또는 기술과 행동 또는 태도는 마인드 관점을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배울 때는 필요한 자료와 기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고요. 행동을 익힐 때 필요한 자료, 그리고 태도를 습득할 때 필요한 자료, 이것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지식이냐, 행동이냐, 태도냐, 행동은 또 기술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르다. 교육 내용이 다르고 학습 방법도 달라야 되고 교육 자료도 다르다. 그래서 이걸 배울 때 공통적으로는 1대1 코칭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은요, IT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정해지면, 배워야 되는 것이 정해지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유료 비용을 좀 투자한다면은 전문적인 학습 자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그 AI 기술이 반영된 앱들이 좀 많아요. 챗 GPT 같은 경우도 유료 버전은 파워풀합니다. 팝하고 프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서를 통째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해서 외국어로 바꿔줘요. 물론 유료 버전입니다. 돈을 또 많이 내면은 파일이 크기가 큰 것도 돼요. 돈을 적게 내면은 뭐 200메가에 한정을 져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오디오를 문서로도 바꿔줍니다. 돈을 내면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업무의 생산성 높이는 데 필요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툴들이 많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공짜보다는 유료 버전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빈익빈 부익분 같아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NCS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이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NCS 치시면 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직업에 해당이 되는 모든, 폭패트는 아니고 대부분의 직무에 관련되는 직무가 어떻게 일이 수행되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그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 명세서도 있고요. 그거를 학습하는 데 도움되는 학습용 자료도 있습니다. 공짜예요. 적어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은 이게 오타네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그 설명을 좀 빠뜨렸네요. 동영상 학습 자료로서 큰 도움 되는 건 사실 유튜브입니다. 텍스트 위주의 어떤 자료를 찾는다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텍스트 위주 자료라면은 요 NCS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에 그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학습도 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영상물은 유튜브, 텍스트는 일단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NCS 사이트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신이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잠시만요. 직장이라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역량은 특징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회사에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잘하기 위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직무 전문성에 대한 것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도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연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높게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성과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몫이다.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연봉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성과를 받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더 많은 수입을 원하죠. 근데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성과를 창출해서 만들어낸 성과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성과급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성과 목표치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성과 목표에 미달이 되더라도 깎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느냐, 받는다면 얼마큼 받을 거냐, 이 고민인 거죠. 만약에 성과 목표를 그 이상을 달성했다면 거기에 맞는 성과급은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러려면 직무 전문성에 대한 향상뿐만 아니라 고성과를 만드는 데 도움되는 회사에서 정한 역량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 빨리 배우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을 해요. 사내 교육이든 또는 외부 교육이든. 그래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본다면 입사 초기 한 1년간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에 배치되고 나면 또 교육을 시켜요. 부서 배치 받은 다음에는 주로 직무 전문성 향상에 관련된 교육인 거고요. 수습 기간인 OJT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직원들처럼 n분의 1로서 IDP에 따른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데, 이때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그리고 자신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라. 동영상으로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고, 텍스트라면 NCS 사이트를 활용 좀 하시라. 사실 회사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 발휘하는 능력과 역량을 상향 평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정한 개인의 맞춤형으로 일일이 다 맞춤형으로 교육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OJT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IDP예요. 가급적 구성원의 개인의 입장에 부여하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파악을 해서
달성할 목표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리더가 같이 합의를 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IDP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냉혹하게 판단할 거는 나의 전문성 향상은 자신의 몫이에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네? 그러면 아웃이에요. 같이 일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그런 노력을 또 보일 때 리더가 도와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생각을 지금 넓게 보면은 직장인도 요즘 고연금이에요. 고연봉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 선수와 비교했을 때 뭐 하이클래스급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프로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의 연봉과 비교했을 때 직장인의 연봉이 항상 프로보다 적진 않다라는 말은 또 이제는 안 맞아요. 또 틀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직장인들도 프로다. 다만 돈의 받는 크기만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능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경쟁에 밀리는 거고, 그러면 성과급을 받기가 쉽지 않고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되겠죠. 경쟁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 입장에서 나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일단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역량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역량, 내 연차, 내 직무와 관련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찾아서 학습을 좀 하시라. 회사에서는 그런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을 하니까 흔쾌히 오시라. 그리고 열심히 배우시라. 다행히도요, 정말 한국에 K 컨텐츠라고 이 부분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무 관련되는 어떤 학습을 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들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있다고 봐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어떤 인플루언서에 의한 또는 드라마 또는 영화 또는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이 아닌 것은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언론사에서 또는 뭐 전문 잡지에서 또는 논문을 통해서 내한테 필요한 그 학습할 내용에 담긴 텍스트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워라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은데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이거는요, 시간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시간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우선순위를 높게, 그리고 사전에 여기에 투여될 수 있는 시간의 양의 산정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고 그 여건 속에서 열심히 했을 거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이라고 느끼는 거고 결국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직장인으로 생정을 하고 남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큰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절박해야 돼요. 특히 직장인이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에서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노력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시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제 영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조회 숫자는 저의 경쟁적인 또 표시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주제로 다루는 영상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객관적으로 뭐 수용합니다.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1차적으로 더 큰 성과를 원하려면, 직장인이라면 일단 내가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 갖고 있다. 이거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은 충분하다. 이제 노력하면 된다. 다시 첫 질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신입인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하루하루 부분은 직접 경험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라. 그 나머지 아직 안 했어. 그 부분은 간접 경험을 먼저 좀 하시라. 텍스트이든 영상물이든 이 경험자를 만나서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 적어도 하루 일과 속에서 꾸준하게 주간 일정 속에서, 월간 일정 속에서, 또는 분기 일정 속에서 그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한 학습을 꾸준하게 하시라. 그 학습의 노력량만큼 간접 경험이 그만큼 깊고 넓어지는 거고, 그 막상 이제 직접 경험을 도달했을 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즉 성과를 만들어내기 좋은 거죠.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 그래서 접하게 되는 많은 학습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DVD 만들어. 그리고 사내 또는 외부의 직무 베테랑들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시라. 사실 이거 할 시간조차 없다 그러면 사실은 직무 전문가를 성장하기 위한 인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전문가를 성장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직무 전문성은 먼저 내가 동료에게, 부서장에게, 회사에 입증해 보이는 거다. 나 이만큼 직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분명히 회사에서 제공할 거예요. 다양한 그 방법으로.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매일, 매주,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그 시기에 적합한 그런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학습 자료를 찾아서 학습을 하시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라. 회사 같은 경우는요, 채용할 때 직무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를 뽑을 거예요. 그죠? 그게 있으면 이제 서류기도 면접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회사에 매일같이 출근할 수 있고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의 기간을 보장받은 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라는 전제예요. 그거를 거기에 부응해 주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만큼을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 발휘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한지. 그죠? 그럼 이제 부족한 거를 알게 됐으면 채워야죠. 그 채우는 노력도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몫이다. 그런 노력을 할 때 부서장과 회사는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저는 올해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 난 신입인데 언제 경험 쌓지? 간접 경험도 있다. 텍스트로 된, 또는 동영상으로, 또는 관련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그래야 실제 일을 직접 수행하게 될 때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직무 전문성의 수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족한 부분을 빨리 발견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하시라. 그러기에는 지금 자료들이 많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